트럼프는 푸틴이 이란의 핵협정에서 보증인으로 나서려 하자 판을 뒤집었고 모스크바의 움직임을 테헤란의 약함을 보여주는 터무니없는 증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이번 위기는 러시아가 보호를 팔려하고 이란이 숨통을 트이려 하며 워싱턴이 진짜 중요한 지점에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우라늄을 숨기고 감시를 피하면서도 세계 앞에서 피해자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이란과 러시아 간의 2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정은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협정은 국제 원자력 기구가 계속해서 농축 물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트럼프가 테헤란의 단순한 선택을 요구하는 위기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무엇을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왜 이란은 급히 모스크바로 달려갔을까요? 트럼프는 어떻게 이 압박을 그들에게 돌렸을까요? 지금 바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이란과 러시아가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을 통해 핵 협력을 강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란 영토에 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발표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입장에서는 민간 에너지, 전력 생산, 그리고 이란의 내부 수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테헤란은 평온한 국가처럼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권은 국제적인 압박, 지역전쟁, 제재, 우라늄 비축에 대한 의혹, 그리고 민감한 물질을 넘기라는 미국의 요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협정은 단순한 에너지 사업처럼 보이지 않고 푸틴이 수중 동맹국에게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항복하는 듯 행동하지 않았고 백악관은 위기의 중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해체되고 검증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에너지를 원한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테헤란을 신뢰한다고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평화적이라면 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여전히 접근, 위치, 그리고 농축된 물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모스크바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는 고립된 이란이 더 일찍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보호하며 러시아의 위상을 유지하고 핵 교착 상태를 워싱턴에 대한 지정학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도 대가의 일부를 떠안게 됩니다. 이란이 핵물질을 숨기면 그 그림자가 모스크바에 드리워집니다. 이란이 물러서면 푸틴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란이 감시에 동의하면 트럼프가 핵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협상의 문을 열어둔 채로 두는데 이는 적에게 해명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치적 연극과 판의 통제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국무부가 해외, 특히 중동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경고를 내린 것은 워싱턴이 이번 위기를 허튼 소리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신중을 기하고 대사관과 영사관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며 미국과 관련된 이익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조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건 항복한 대통령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란이나 동맹 민병대 혹은 정권의 우호적인 단체들의 어떤 움직임도 새로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백악관과 어울립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도 테헤란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기관은 다시 한번 피격된 장소에 대한 접근 부족과 저농축 및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과 관련된 정보 통제 상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군사적 용도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적 경로에 매우 가까운 수준입니다.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막으려는 시도도 이번 위기에 포함됐습니다. 하원의회는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215대 208로 통과시켰습니다. 4명의 공화당원이 민주당과 합류했습니다. 좌파는 이것을 전쟁을 막는 제동장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해석은 다릅니다. 의회가 협상 중에 대통령의 손을 묶으려고 할 때 테헤란에 전달되는 신호는 위험합니다. 기다리고 버티고 워싱턴이 스스로 힘을 분산시키길 바라는 것이죠. 마르코 루비오가 바로 이 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란인들이 정부의 손이 묶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권한, 압박, 그리고 행동의 여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다른 지역에서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란에서도 민간 원자력을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모스크바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러시아 기술과 러시아 자금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명분으로 원자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차이점은 이란의 경우에는 폭발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 정권은 이미 의심을 받고 있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압박도 받고 있으며 지역 위기를 정치적 방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푸틴과의 협정이 이란의 혐의를 씻어주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란을 보호하려는지만 드러냅니다. 2015년 핵합의 역사는 트럼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외교는 양보, 긴 시간, 그리고 허약한 약속에 대한 신뢰로 이란 정권을 통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는 테헤란이 협상을 이용해 시간을 벌고 압박을 완화하며 진전을 위한 여지를 유지한다고 보고 이런 논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같은 논의가 다른 얼굴로 다시 등장합니다. 오바마와 유럽이 완화를 제공하던 대신 이번에는 푸틴이 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달라졌지만 위험은 같습니다. 이란이 외교적 대화를 핵 프로그램을 위한 당패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 이란의 위협을 가까이에서 겪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의 핵능력 파괴를 군사작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이번 위기가 외교관들 사이에 추상적인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생존, 지역적 영향력, 그리고 위협력에 관한 분쟁입니다. 이란은 중동의 여러 전선에서 활동하는 동맹 단체들을 자금 지원하고 고무하며 보호합니다. 이 같은 정권이 모스크바와의 핵 협력을 확대하려 할 때 그 질문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됩니다. 테헤란이 힘을 얻으면 누가 이익일까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이 명확한 규칙, 검사, 투명한 협조하에 민간 핵기술을 추구할 때 위험은 통제됩니다. 이란이 전쟁 중에 제재를 받으면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완전한 접근이 불가능하고 푸틴과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서운 것은 발전소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권, 선택된 시기, 관련된 후견인, 그리고 은폐의 역사입니다. 트럼프는 좌파의 틀을 거부했기 때문에 판을 뒤집었습니다. 러시아-이란 협정은 테헤란이 숨을 쉬기 위해 모스크바가 필요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영향력을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압력이 이란 정권의 구조를 흔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란이 편안했다면 성경적인 핵 협정에 급히 달려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억만장자입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 국제 전문가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